안녕하세요. 파텍너드입니다. 유튜브 채널명에서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파텍 필립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일본에서 열린 전시회를 시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계들을 살펴보며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22년 겨울쯤 아는 분으로부터 2023년 여름에 일본에서 파텍 필립 전시회를 연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일본 매장 직원에게 직접 문의를 하니 여름에 일본에서 매우 큰 규모로 전시를 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문서와 신문 광고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전시회 일정 확인까지 하고 나니 도저히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보시고 있는 사진은 일본 현지 신문 광고 사진입니다. 이 전시회는 스위스 박물관에 있는 시계들을 포함하여 2023년 신상품, 에나멜, 핸드 인그레이빙, 어드밴스드 리서치, 랜드마스터 차임, 돈 테이블 클락, 포켓워치 등 현실에서 실물을 보는 것조차 힘든 많은 시계들을 볼 수 있는 자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시회를 유럽이 아닌 바로 옆 나라인 일본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 인생에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니기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전시회는 신주쿠의 스미모토 빌딩에서 열렸습니다. 지도에서 보다시피 신주쿠역에서 매우 가깝고 크고 좋은 건물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평일 낮 시간에 방문하였음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시회를 보러 왔었습니다. 입구에 사전에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받은 티켓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스캔하고 입장합니다. 전시회는 2023년 6월 10일부터 25일까지 열렸으며 저는 전시회 기간 후반부 평일에 다녀왔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은 제네바 호수를 보여주는 곡선형 스크린과 시계 모양 화단 언덕입니다. 스위스 제네바 호수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려고 의도한 것 같은데 시원한 느낌이 좋습니다. 화단 언덕 양옆으로 파텍 필립 마크가 있으며 이곳에서 인증사진들을 많이 찍으셨습니다. 또한 입구 쪽에서 전시회 구성도도 볼 수 있었습니다. 파텍 필립 전시회에 올 때는 왠지 파텍 필립 시계를 찾고 와야 할 것 같아서 제 월드타임 시계와 입장 팜플렛을 같이 찍어봤습니다. 입장에서 처음 맞이하는 홀에서 360도 뷰를 찍어봤습니다. 동영상 찍으면서 어느 방부터 들어가서 볼까 행복한 고민을 했었던 게 생각나네요. 파텍 필립 히스토리를 보여주는 영상 앞에서 동영상으로 찍어봤습니다. 전시회 관람 전 파텍 필립의 역사를 미리 보고 관람을 시작하라는 취지로 만든 것 같습니다. 처음 들어간 곳은 목조공예 장인이 직접 작업 중인 방이었습니다. 수동 틀에서 직접 나무 플레이트를 깎아서 층을 내거나 필요한 나무 조각을 직접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층진 나무 다이얼과 나무 조각들을 이용해서 손목시계와 돔테이블 클락, 포켓 워치들을 만들어냅니다. 인물의 머리와 목 부분 장식을 나무 조각을 이용해 구현하는 예시입니다. 목조공예 시계 전시장 쪽을 입장하면서 벽에 걸려있던 조형물입니다. 예뻐서 찍어봤습니다. 그럼 전시회에 있는 실제 작품을 예시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입니다. 모델명 가부키 액터, 정확한 레퍼런스는 사진에 넣어놓았습니다. 골든 힐립스 베이스의 우드 마켓트리를 이용해서 다이얼을 구성하고 채색하였습니다. 모델명인 가부키 액터에서 알 수 있듯이 다이얼에도 남자 얼굴에 가부키 분장을 한 모습입니다. 53개의 층으로 나누어져 있고 33개의 나무 조각을 이용하여 만들었습니다. 케이스는 골든 힐립스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골든 일립스 사진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성 골든 일립스 케이스와 전시회에 있던 가부키 액터 작품의 케이스가 똑같습니다. 일반 골든 일립스와 마찬가지로 가부키 액터 또한 칼리버 240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칼리버 240 무브먼트는 여러 파텍 필립 시계의 기초가 되는 무브먼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5130G 월드타임도 칼리버 240을 기초로 변형한 240HU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파이로맥스 밸런스 휠, 자이로맥스 밸런스 스프링 등 파텍 필립의 기술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파텍 필립은 2000년대 초부터 제네바실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정립한 파텍 필립실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홈페이지에는 파텍 필립실로 자료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골든 일립스는 모든 모델이 솔리드백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칼리버 240은 외적으로도 아름다운 무브먼트라고 생각하는데 솔리드백으로 막아놓아서 무브먼트를 감상할 수 없습니다. 솔리드백이 아닌 시스루백으로 했으면 예쁜 무브먼트를 감상할 수 있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아쉽기는 합니다. 목조공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레퍼런스 넘버 5089G116 손목시계도 있습니다. 다이얼 색상부터 나무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품명은 피셔맨 온 더 보트이고
역시 우드 마켓트리 기법의 100개의 층 12개의 나무 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드 마켓트리는 이전에 목조공예 장인분께서 작업하시던 나무의 플레이트에 층을 내고 나무 조각을 만들고 이를 활용하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이 제품과 같이 전시된 돔테이블 클락은 바다 풍경이라는 작품명을 가졌습니다. 레퍼런스 넘버는 사진에 적어놓은 대로입니다. 그랑페 클로이손의 에나멜 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손목시계와 돔테이블 클락에 대한 전시의 설명 자료입니다. 그랑페 클로이손의 에나멜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랑페 에나멜은 말 그대로 에나멜을 다이언 단면에 칠하고 붓고 하는 것이고, 클로이손에는 한국말로 하면 칠보입니다. 이미 구워진 그랑페 에나멜 밑그림 위에 금, 은, 구리 등 금속으로 그림을 양각으로 한 번 더 그려내는 기술입니다. 종합하면 에나멜을 칠하고 붓고 그 위에 금속선을 이용해 양각으로 한 번 더 그림선을 나타낸 작품을 의미합니다. 돔테이블 클락 상단을 보시면 금색의 물결 표지가 보이는데 클로이손에, 즉 금선을 덧댄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조공예 작품에 대해 설명드리며 잠시 에나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돔테이블 클락 예쁘죠? 여러가지 에나멜 기법이 들어간 시계입니다. 목조공예 작품 이외에도 정말 많은 에나멜 시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목조공예 장인분이 작업하는 것과 같이 에나멜도 장인분이 직접 전시장에서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쉽게도 에나멜은 촬영 불가라고 편말이 써 있었습니다. 목조공예 장인분이 직접 작업하시는 모습처럼 촬영을 하고 싶었지만 촬영을 하지는 못하고 눈과 머리로만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에나멜 장인분께서 작업 중간중간 자리를 비워주시면서 현미경으로 에나멜 작업 중이던 것을 자세히 관객들이 볼 수 있게끔 배려해 주셨습니다.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아도 디테일이 정말 정교하고 색감도 예뻤습니다. 에나멜을 굽다 보면 깨지거나 원하는 색이 나오지 않아서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하기도 하는데, 작업의 정교함, 어려움,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면 왜 에나멜이 비싸고 구하기 힘든지조차 이해가 됩니다. 에나멜은 관련해서 워낙 보여드릴 작품도 많고 할 이야기도 많아서 2부로 별도 제작 예정입니다. 곧 2부도 제작하여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미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작품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